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딸기 레몬 쇼트케이크 크런치 쿠키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과학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디저트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정밀한 공학이 담겨 있거든요. 자, 우리 같은 홈베이커에게 이 쿠키는 그냥 간단하고 재미있는 간식이죠. 하지만 식품과학자의 눈에는 이게 설계된 식용 복합체로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이 관점의 차이,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쿠키 만들기의 가장 큰 목표는 뭐랄까, 두 가지 정체성을 한 몸에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이 완벽하게 반대되는 식감을 주방에서 과학적으로 설계해내는 거죠. 말이 좀 어렵죠. 낮은 수분의 결정질 외부와 높은 수분의 점탄성 내부를 가진 식용 복합체를 합성한다. 이게 과학적인 목표인데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바삭함과 쫀득함을 동시에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 과학적인 목표가 결국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맛있는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럼 먼저 안쪽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그 쫀득한 중심부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말이죠. 완벽하게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중심부를 만들어내는 비밀. 그건 바로 반죽 매트릭스의 과학에 숨어 있습니다. 이 쫀득한 중심부를 만드는 기본 재료는 놀랍게도 딱 3가지뿐입니다. 딸기 케이크 믹스 1상자, 달걀 2대, 그리고 부드럽게 만든 버터 3분의 2컵. 정말 간단하죠? 여기서 이 케이크 믹스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에요. 단순히 딸기 맛을 내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으로는 사전 호화 전분 매트릭스라는 아주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분은 쫙 빨아들이면서도 질긴 식감을 만드는 글루텐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건 막아주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그 부드러운 식감이 딱 보장되는 거죠. 버터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죠. 버터는 여기서 가소성 지방으로 작용하는데요. 밀가루 입자 하나하나를 코팅해서 물과 완전히 섞이는 걸 막아줘요. 덕분에 반죽에 유연성이 생기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듯한 식감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기름인 버터와 물 성분을 가진 다른 재료들은 어떻게 섞일까요? 바로 달걀 덕분입니다. 달걀이 유화제 역할을 해서 물과 기름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안정적인 혼합물로 합쳐지도록 일종의 화학적인 다리를 도와주는 셈이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선택된 재료들을 합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큰 그릇에 케이크 믹스, 달걀, 버터를 다 넣고 걸쭉하고 쫀득한 반죽이 될 때까지 그냥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단순해 보이는 섞는 행위조차 사실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반죽의 질감을 얻기 위한 아주 통제된 과정이라는 겁니다. 너무 과격하게 오래 섞으면 안 돼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낮은 전단 환경, 그러니까 부드럽게 섞는 환경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쫀득한 속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완벽한 식감의 대조를 이룰 바삭한 겉면을 설계해 볼 시간이에요. 이건 거의 표면 질감 공학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쿠키의 바삭하고 풍미 넘치는 겉면을 만들어줄 2가지 재료를 소개합니다. 바로 잘게 으깬 레몬 오레오 쿠키 8개와 딸기 젤로 파우더 1스푼이에요. 이 코팅은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계된 맛과 질감의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으깬 오레오는 설탕과 지방의 복합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바삭함을 주고요. 젤로 파우더는 향을 더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이 바삭한 코팅을 반죽에 입히는 과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오레오를 부숴서 젤로 파우더랑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죽을 1스푼 반 정도 떠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 이 가루에 넣고 골고루 굴려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가루 코팅이 어떻게 반죽에 착 달라붙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계면 접착이라는 과학 원리에 있습니다. 반죽 표면 자체가 끈적끈적한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마치 접착제처럼 코팅 가루가 균일하게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야 완벽하게 바삭한 크러스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재료를 하나의 완성된 쿠키로 변화시킬 시간입니다. 바로 열을 이용한 변형 과정이죠.
이 단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상변화 과정을 우리가 정밀하게 제어해야만 합니다. 굽는 과정은 그냥 오븐에 넣고 끝이 아니라 정밀하게 통제되는 실험과 같아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븐 온도를 175도로 맞추는 건 쿠키가 퍼지는 걸 막고 겉면 구조를 빨리 잡기 위해서고요. 쿠키 사이에 2인치 간격을 두는 건 열이 골고루 전달되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딱 9분에서 11분, 이 짧은 시간 동안 오븐 안에서는 엄청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3분 동안은 단백질이 굳으면서 구조가 잡히기 시작하고요. 4분에서 8분 사이에는 그 유명한 마이야르 반응으로 맛과 색이 깊어지고 마지막에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최종적인 내부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 마이야르 반응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아미노산과 당이 만나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요. 우리가 빵이나 고기를 구울 때 나는 그 고소한 풍미와 맛있는 갈색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마법 같은 과정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통제된 실험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그 완벽한 식감의 이중성을 만들어냈을까요? 최종 결과물을 검증해 볼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쿠키가 오븐에서 나왔다고 가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식힌망 위에서 식히는 이 과정이 마지막 핵심 단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지방은 다시 굳고 전분 구조도 안정되면서 바삭함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 낮은 수분의 결정질 외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단단하면서도 풍미가 아주 강한 크러스트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하죠?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수분의 점탄성 내부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보시다시피 부드럽고 수분이 풍부한 중심부라는 완벽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의 환상적인 조화가 완성된 거죠. 오늘 보셨듯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쿠키 레시피 하나가 사실은 정밀한 과학 실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주방에는 또 어떤 과학 실험들이 숨어 있을까요? 다음에 요리하실 때 한번 새로운 과학적 호기심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